최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지칠 회원국인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피해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2일 한국과 일본 간 외교 국장급 회의가 전날 서울에서 열렸지만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하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코널 지칠 정상회의를 둘러싼 내막을 전하였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에서 13일 영국 코널에서 열린 지칠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대화를 나눈 것은 3차례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국내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진 2차례 대화를 나눈 것보다 한 차례 더 많은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지난 12일 지칠 확대 정상회의 1세션이 개최되기 전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나눈 인사와 같은 날 만찬장에서의 2번째 대면으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영국을 떠나면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이번 지칠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 정상 간 약식회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는데요.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같은 회의장에서 인사하러 왔고 신뢰가 되지 않게 인사했다고 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재한 만찬장에서 이뤄진 만남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인사하러 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인용한 일본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만찬장 등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대화를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스가 총리는 감사하다라는 짧은 답변으로 응하는 등 실무 차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문 대통령과의 깊은 대화를 회피하였다고 보도하였죠. 즉, 한 나라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실무 차원에서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 간 진지한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 측은 애초 이번 지칠 정상회의를 앞두고 20에서 30분 정도 서서 이야기하는 형식의 약식회담을 일본 측에 제안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일본 측도 문 대통령이 먼저 인사를 건네오면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무진 차원에서 총리의 문답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스가 총리가 이를 회피한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인사만으로 끝난 것에 대해 모든 것은 총리의 판단이었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빈손으로 등장한 문 대통령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 일본 국내에서 비판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처럼 스가 총리는 겁쟁이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국 내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칠 정상회의 일정이 끝난 후 양국의 정상 간의 만남이 불발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양국이 실무 차원에서 약식회담을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이 독도 방어 훈련인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회담을 취소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일정 등의 사정으로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이 다시 대화를 복원하는 의미로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한일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이상열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서울 도련동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 주국장과 만나 한일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요. 이 국장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방한한 후나코시 국장과 만난 것은 지난 4월 1일 도쿄 협의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이 국장과 후나코시 국장은 이날 2시간을 훌쩍 넘긴 협의에 이어 만찬까지 함께하며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만났는데요. 지난 10일에서 13일 영국 코널에서 열린 지칠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배경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불거진 갈등을 메우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양국 주요 현안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국장은 최근 정부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단체로부터 의견을 종합하여 일본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죠. 또한 독도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우려를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 역시 역사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양측은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 발전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있어 중요하다며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양국 간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의 독도 억지 주장을 막기 위해 경북도가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경북도가 이번에는 원어민 교사들과 독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광주교육청 소속 원어민 교사들이 23일 독도 탐방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전날 울릉도에 도착한 교사들은 당초 이날 독도를 밟을 계획이었지만 풍랑주의보로 여객선 운항이 취소돼 하루 미뤄졌고 대신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였죠. 독도를 찾는 원어민 교사는 미국과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6개국 출신으로 40명이다. 독도를 직접 밟아보고 독도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들은 독도 탐방 이후 각자 소감을 발표할 예정이며 또 독도 명예주민증도 발급받을 예정이고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도 답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독도 탐방은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우리 땅 독도를 세계로 알리는 해외 서포터즈 양성을 위해 2017년 시작되었는데요. 원어민 교사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등이 연간 6차례 독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규모를 줄였지만 55명씩 6차례 진행해 총 330명이 독도를 다녀갔죠. 처음 실시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외국인 유학생과 원어민 교사 1,590명이 독도를 밟은 셈인데요. 장채식 경북도 독도해양정책과장은 외국인들에게 독도와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알리고 한국의 독도 영토 주권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원어민 교사와 유학생 외에도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